이런 시가 있습니다. 벚꽃 개화 예상도를 보며 시인은 손택수. 서귀포에 벚꽃이 피는 건 3월 17일. 어머니 사시는 부산 이기대 바다는 23일이다. 바다를 건너오는데 무려 일주일이나 걸리다니. 벚나무는 동력선이 아니라 옛날 방식대로 돛단배를 타고 오나 보다. 세상에는 꽃의 속도로 잊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꽃의 속도가 아니면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이 시를 중앙일보에 소개한 박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에 사는 한 친구가 자주 가는 근처 공원에 벚꽃이 피었다며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머지않아 벚꽃이 필 테니까요. 그중 제가 눈여겨보는 특별한 벚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그 나무는 몇 년째 주변 나무들이 벚꽃잎을 다 떨구고 나서야 꽃을 피웁니다. 가장 느리게 피는 덕분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조금 느려도 괜찮은 일이, 아니 느리면 느릴수록 좋은 일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네. 원래 손택수 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꽃의 속도로 잊어야 할 것들이 있어서 라는 대목입니다. 서귀포에서 핀 벚꽃이 부산에서 피려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일주일 안에 잊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 사이에 섭섭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살펴도 돌아서면 아쉽고 미안한 생각이 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아니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섭섭함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잊어야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잊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잊어야 할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를 잊듯이 그대 또한 나를 잊어다오. 적어도 서귀포에서 부산으로 벚꽃이 건너오기 전에 서로 잊자는 것입니다. 섭섭한 것일수록 잊자는 것이지요. 손택수 시인의 시의 이 절창은 마지막 줄입니다. 꽃의 속도가 아니면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라니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건 아마도 세상의 야속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헤어지게 된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인에 대한 그리움, 헤어진 정인에 대한 애틋함, 그런 감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꽃 소식이 올라오는 속도로 잊어버려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그 그리움은 가슴에 영원히 남아서 지울 수 없는 멍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발이라고 하고 싶을 만큼 그대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밤을 지새다 죽을 수도 있겠기에 제발 꽃의 속도로 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봄은 그토록
요사스럽습니다. 봄밤의 벚꽃 공기에는 양귀비 꽃가루 같은 사람 홀리는 것들이 담뿍 들어있어서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그냥 상심한 가슴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손택수 시인을 소개하는 김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은 아버지의 등을 밀며 입니다. 아버지의 등을 밀며, 손택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지 않았다. 8살 무렵부터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그럴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것은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참아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을 지고 달 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의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저도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자라났던 한옥집, 아버지가 손수 지으신 그 집에서 바라보면 전주 상고 담벼락에는 3, 4월이면 엄청난 벚꽃들이 세상을 불태워버릴 듯이 하늘 가득 꽃송이들을 피워올리곤 했습니다. 바람이라도 건듯 불면 그 벚꽃잎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려서 우리 집 마당에 가득히 내려앉곤 했었습니다. 그 마당에 쓸쓸한 모습으로 서 계시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